오늘 이렇게 직접 인천에 와서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 선후배님들 만나 뵈니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저를 보신 분들은 익히 좀 아실 거고요. 애국전선에서 일을 한 지 근 한 19년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애국 활동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을 도우신 분들은 저를 잘 아실 거고, 최근에 태극기 집회 탄기국 때 탄핵 때부터 나오신 분들은 저보다는 그 태극기 집회 원조 사회자 손상대 대표를 잘 아실 겁니다. 손상대 대표가 제 친형입니다. 친형이고, 저 때문에 이 뉴스타운 대표를 맡고 있다 애국 활동하다가 이제 결국은 구속까지 됐습니다. 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려고 2008년도에 친박연대를 만들었다가 아주 그냥 정치 박해를 받아서 또 저도 집행유예를 그때 받았습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게 너무나 힘없는 자는 쉽게 당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전과자 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힘이 없다 보니까 싸우고도 자기가 정당하게 자기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거나 많은 분들이 이 전과자 된 세상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억울하게. 억울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80년대 민주화 바람이 불 때 저희들은 그 민주화가 진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심어주고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면서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때 다 밝혀졌죠. 쟤네들이 말하는 민주화가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식 조선인민민주주의더라. 오로지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두 번 9년 동안 사실은 진짜 한 게 없었어요. 저희 애국 세력이 볼 때는 잔인하게 이 좌파 청소를 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힘으로 건국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해방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원자 폭탄 두 방이 일본을 항복으로 몰아넣고 결국 우리 이제 해방이 오면서 우리가 조선 진짜 백성으로 있다가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이 된 겁니다. 주권 국가의 국민이. 진짜 나라의 주인이 우리가 국민이 된 겁니다. 전에는 왕조 국가니까 왕의 나라였습니다. 이 한반도에는 두 개의 체제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또 조선입니다. 거기는 주권이 없습니다. 거기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이 민주주의의 함정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도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였다가 우리의 어린 민주주의를 좌파들이 농난을 하고 지금까지 이 망국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라가 갑자기 왜 이러냐 이러는데 갑자기 그런 거 아닙니다. 70년간 쟤네들은 소리 없는 전쟁을 통해서 모든 분야에 지금 침투가 성공됐고 나라가 이렇게 망국적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창당도 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집회도 하고 많은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깨어났습니다. 자, 이제 더 깨어나야 되는데 학습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너무나 좌파들의 감성 정치, 말 정치에 속아 있었고 또 범보수 우파에 지금 나온 세력들이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활동하던 우파들은 사실 이명박 정부 때 만든 가짜 우파들이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이 2007년 대통령 경선 시절 친이 친박이 갈라지면서 엄청난 상처가 있는데요. 지금 또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당 창당이야말로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고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 있고 적과 아군을 가장 잘 분별하고 싸울 줄 아는 사람. 지금 이 창당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민주당 쪽이고 좌파 세력일 겁니다. 엊그저께 5.18 진실위원회가 작년부터 준비해서 원래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있을 때 사람을 뽑다가 미뤘다가 하다가 결국
저희가 창당과 동시에 5.18 프랜카드를 전국에 걸겠다. 북한군 개입 진실. 그다음에 유공자 깔아야 되니까 엊그저께 그 문재인이가 반려식 같은 사람들을 그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저희 창당을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세력들은 몸을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에서, 인터넷 신문에서, 인터넷 방송에서 하던 말을 서스럼없이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뱉어낸다면은 그동안 잠자고 있던 국민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 땅에는 사실은 이런 그 팩트 하나 제대로 이야기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별로 없습니다. 김진태 의원, 그다음에 전희경 이 정도인데 그것도 윗선에서 말을 항구를 시키니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진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진실. 뭐가 진실인지를. 자, 공교롭게 이제 국내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여적 이적죄입니다. 저네들은 지금 국가 안보를 해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적 이적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적으로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 상황을 보면 조국이 부부는 지금 개인 입시 부정적으로 구속이 되어 있고 조국이는 엊그저께 구속 영장이 발부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죄를 인정했고 단지 부부간에 구속되는 것을 감안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울산시장 선거 부분입니다. 청와대가 개입한 부분, 민주당이 개입한 부분이 관건 선거입니다. 이거는 원래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공직자가 개입하면 공소시효를 10년입니다. 이것도 좌파들이 지네가 만든 건데 결국 자기네 만든 법에 자기네 함정에 빠졌습니다. 자, 여기에는 조국, 그 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 했던 임종석 등등 핵심들이 또 연루되어 있습니다. 울산시장 송철호는 그 문재인과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그 배우를 몸통을 찾으면은 문재인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국 관련해서도 몸통은 유재수 그 감찰 무마 사건이잖아요. 거기도 몸통은 사실 문재인일 거고요. 여러 가지 지금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들을 봤을 때 윤석열 검찰이 제대로만 해준다면 모두 구속 사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법무부 장관 부부가 구속되고 대통령 부부가 구속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 국민들이 만족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유우파들은 얘네들이 국가를 파괴하고 적과 통일시키려 했던 여적 이적죄까지 저희는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적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형법상 사형 하나밖에 없습니다. 벌금, 징역형 없습니다. 그만큼 일반 범죄보다 국가를 파괴한 범죄가 가장 위중하고 악질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여기까지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5.18에 북한군 개입만 밝혀져도 여적죄입니다. 모두가 공범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민주화로 프레임을 짜고 돌아가는 세력들은 다 가짜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이 어디까지 하는지를 봐야 되고요. 저희는 끝까지 지금 검찰이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검찰이니까 격려와 감시를 함께 하면서 마지막을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외 문제로는 북한의 핵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지금 임계선을 넘었습니다. 올 때까지 왔습니다. 이제 미국의 한계점 또 왔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재작년에 분노와 하염을 이야기하다가 이번에 다시 군사 옵션을 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미국은 모든 게 끝나 있습니다.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1시간 반 정도면 청소가 가능합니다. 근데 왜 안 하느냐? 이 대한민국 우리 한미 동맹 북한을 잘못 손대서 이 자유 대한민국 우리의 동맹국에 피해를 줄까봐 너무나 많은 그림을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미국의 세계 전략은 중국을 다시 무너뜨리고 세계 재패를 하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북한이 이용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전쟁을 할까 말까도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간첩 정부라 보고 있고 일체 지금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드러나 있는 여야 모두가 미국에서는 자기네가 파트너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외자가 빠져나가면서 기업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없습니다. 밀어줄 정치 세력도 없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에서 저희한테 진짜 미국과 함께 할 수 있고 제2의 번영을 누르면서 이 세계 질서에 한국이 함께 해줄 수 있다면은 그런 정치 세력, 미국이 밀어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미국은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당 창당은 그래서 일가치를 저희가 한미동맹을 다시 얘기했던 거고 엄청난 많은 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창당이 되면은. 그래서 저희는 미국과 함께 이 남국을 헤쳐나가야 된다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우리 힘으로 사실은 한반도 문제는 사실 넘어갔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내전입니다. 미국에서 손설 수 없는 내전. 그래서 이 시기만큼은 우리 자유우파, 범보수 자유우파 국민들이 진짜 대동단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작지만 이 자유당은 전국 곳곳에 방방곳곳에 진정한 자유주의를 실천할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진짜 박정희 대통령이 못다 이룬 부국강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근대화 정신을 계승해서 진짜 71주년입니다. 제2건국의 정신으로 진짜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싸우자, 나서보자고 해서 창당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곳곳이 붉게 물들어 있고 제일 걱정이 사법부입니다. 검찰은 이제 조금 저번에 적폐청산 과정에서 검사들도 며칠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고 이렇게 충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보다는 지금 가장 큰 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붉은 판사들이 많은 사법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부터는 사법부에 대한 그 집회나 그런 걸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 잘 돌아가야지 법치입니다. 이게 헌법이 보장한 법치인데 이게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어떤 액션을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 정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참을 해주신 게 역사에 저는 남을 거라고 보고 저희 자유당 창당은 진짜 길이 제2건국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한 가지 또 좋은 소식은 지금 저희가 창당을 이렇게 발기인대를 하고 창당 선언을 했더니 지금 우리나라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정당이 36개인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창준이가 한 10몇 개가 되는데 작은 정당인데 이제 우파 정당이라고 창당을 해놓고 지금 이제 활동이 미미한 정당들이 있습니다. 몇 개 정당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를 또 아시는 분들이고 저희가 애국 활동할 때 아시는 분들인데 지금 그쪽 당에는 이런 분들이 몇 분이 연락이 와서 손상현 회장이 자유당 창당을 할지 몰랐다. 할 것 같았으면 자기네 정치의 뜻, 제가 원래 정치의 뜻이 없는 걸로 알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정치를 창당을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자기네 당으로 좀 모시고 싶었다. 당대표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은 다른 당들하고 통합 내지 저희 자유당 중심으로 이렇게 좀 총합이 될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창당이 상당히 자고 나면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지금 이제 창당이 될 수 있습니다. 당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 당으로 가서 당 대표를 맡고 당 이름을 이제 자유당으로 바꿔서 같이 가는 방법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가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저희 창당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꼭 필요하다 이게. 꼭 필요하다. 한국당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육군으로 치면 거대 조직이죠. 군대로 치면 육군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진짜 뭐 특전사나 해병대나 뭐 UDT나 진짜 작지만 강하면서 최선봉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좌파 정당과 정치인들과 싸우는 거죠. 그 자신이 있습니다. 많이 해봐가지고 제가 한 20년 가까이 전애들과 많은 그 법정 투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부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탄저균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웠던 게 그런 겁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죠. 싸움에 대해서는 쟤네들하고.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는 저희가 1월달 안에 빨리 지금 통합이 되면은 몇 개 정당하고 그게 진정한 범보수파의 통합일 겁니다. 한국당은 신경을 안 쓰는데 저희가 작은 정당부터 끌어안고 하나로 뭉쳐가고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한국당 답답하니까 자유당이 그냥 마음 놓고 싸우면서 가라. 한국당하고도.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애국을 위하고 국익을 위해서는 한국당의 아픈 소리도 해야 되고 싸울 건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좌파들이 지금 워낙 득세했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연대를 통해서라도 함께 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름이 자유한국당이잖아요. 약칭 한국당인데 저희가 자유당이잖아요. 그때는 어저께 정치에 문외한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기사를 봤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자유당이 손잡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말 그대로 자유당과 한국당이 손잡아서 자유한국당이다. 그래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그 총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총선에서 지금 한 40개 정도 정당이 되면 이번에는 전자투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대요. 용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수개표로 가능할 것 같고요. 사전선거만 잘 감시하면은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투표가 용지가 길면은 우리가 국회의원이 없으면 기호가 뒤로 간대요. 그래서 한국당하고 이야기가 잘 되면 국회의원 한 4명 정도만 자유당에서 영입을 해서 국회 기호를 한 6, 7번 받으면은 앞쪽에 놓으면은 찍기 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뭐 어쨌든 연대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속칭 지금 비례한국당이라고 뭐 지금 창당 준비하고 있는데 그 좀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건 뭐 한국당 이렇게 만든다는 것도 사실 헌법에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 비례한국당 그렇게 명칭을 만들면은 저는 오히려 몰매를 맞을 것 같습니다. 몰매를 맞고 좌파들은 안 그럴 거예요. 어차피 정의당하고 당이 많으니까. 근데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이라고 만든 자체가 좀 답답할 거예요. 이제 국민들은 진짜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은 지금 한국당의 모습이 답답해서 우리 자유당 창당을 바라는 거잖아요. 강력한 우파 정당 진짜 빨갱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당을 필요로 해서 그러는 건데 뭐 색깔만 또 비스무리한 이렇게 비례 정당을 만들면은 저는 그 존경 못 받는다고 봅니다. 인정 못 받고 그래서 우리 자유당의 창당 취지문처럼 그런 결기를 가지고 나가는 정당이 자연스럽게 한국당과 연대되면서 그분이 얘기한 게 국회의원 한 서너 명만 한국당에서 빌려오던가 뭐 이런데 빌린다는 건 그렇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이 합류가 되면 상당히 그 순번이 올라가면서 이 연동형 50%가 적용이 되면 국회의원이 자유당에서 20명 이상 나올 것 같다고 이제 회계사인데 벌써 수치를 뽑아봤나 봐요. 그래서 창당과 동시에 원내 진입과 동시에 원내 교섭단체까지를 붙이더라고요. 통계를 하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고 진짜 큰 일을 한번 사고를 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나라를 위해서 함께 뭉치고 싸워주시고 함께 나아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